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멈추는 성장의 선순환고리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했고요. 다울투자증권에서도 중국을 제외한다면 몇 안 되는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주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려아연은 현재 0.84% 하락하면서 59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금속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사업의 기본이 되는 아연 재련이 더 이상은 성장을 바라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철강 수요가 늘어야 아연 수요도 늘어나는데 최근에는 철강 수요가 정체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연 수요의 정체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성장의 순환고리가 멈출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를 대비했던 신규 사업들은 지금처럼 올라오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려아연은 3가지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야들은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기반을 다지는 데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은 규모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투자 의견 보도록 할까요? 네, 투자 의견은 매수 중립이고요.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주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52,700원 기록 중입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는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전년에 비해서 판매량이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환율과 판가 하락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국내 시장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면서 판매량의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주목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2023년에 판매량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또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의 혜택으로 판매량의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74,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금호석유인데요. 현재 주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는 0.86%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14만 5천 원 기록 중입니다. 먼저 금호석유는 고형 합성 고무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고기능성의 합성 고무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타이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생산 능력을 더욱더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작년 자회사의 지분 100%를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3분기부터 자회사의 실적이 영업이익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부진은 또 자동차 업황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수급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오시아웨이 합작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원재료 통합 효과도 예상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가는 17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가지 리포트 함께 만나보셨고요. 나머지 2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또 오늘도 리포트를 차근차근히 하나부터 10까지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가지 리포트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시장과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는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신성ENG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신성ENG의 경우에는 클린룸, 드라이룸, 신규 공장이라는 이렇게 해시태그가 붙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회사를 설명하는 해시태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침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좋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신성ENG만의 좀 강점을 좀 찾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성ENG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깨끗한 공간에서
공정이 필요한 것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연 아나운서 방에 가장 적합화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반도체 미세 공정 같은 데서 먼지라는 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에서 신규 이제 보통 이제 반도체 라인들은 계속해서 신규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라인에 대한 투자가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미국 쪽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치포 동맹에 들어가면 미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성에너지가 이제 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5월달에 미국 애틀랜타에다가 합작법인까지 설립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클린버룸이라는 게 이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그 방을 클린하게 만드는 거 사실 그 반도체에도 분야가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잘하는 게 네. 이 클린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신성 에너지가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약간 반도체 공장 증설 혹은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가 좀 많아질 때 이 업황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회사 측도 이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존만 하더라도 이 시장이 이제 막 커져갔을 때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집중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이 기술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시되는 게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클린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클린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 여기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때 음압병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신성에너지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압병실이라는 게 굉장히 그 세균이 못 빠져나올 수 있게 병원균이 못 빠져나오게 딱 밀폐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클린룸이라는 것이 외부 공기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먼지를 차단하고 어떤 뭐 바이러스란 이런 걸 차단하고 공기는 순환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3월에 현대차라든지 LG 엔솔의 배터리 공장의 합작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들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북미 및 유럽 공장의 투자 확대가에 따른 수주도 기대된다라고 리포트에서 밝히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신성 ENG의 리포트를 보고 투자 핵심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리포트는 이제 올해까지만 이제 예상을 했어요. 내년도까지 네. 예상을 안 했고 올해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죠. 준비된 이 페이지 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주 잔고를 좀 보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거리를 할 것인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저 표를 보게 된다면 2021년에 계약한 게 바이오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이 클린룸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를 한다라든지 실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GMP,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을 만드는 이런 쪽에 있어서 클린룸들을 만들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LG 이노텍이 있어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가 이런 뭐 미세 공정이라는 이런 거 들어오고 또 밑에 보면 코리아 서키트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어떤 그 반도체 관련 업체들,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수주 잔고 표를 보게 된다라면 수주 잔고도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증평 공장 이제 준공식이고요. 지금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 공장이 두 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대구 지역에 하나 있고 이번에 그 충청도 증평 지역에 공장을 새로 얼마 전에 지어가지고 확대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이 클린룸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샤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립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되는 부분들이고 수주 잔고가 우측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초반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제 얼굴 쪽에서 제일 가까운 게 2020년 1분기인데 막바지가 2022년 2분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도 한 3분의 1 정도 늘었죠. 이 추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성의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우리가 신성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특수 분야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만 국한되지 않고 나름대로 사업 영역을 펼쳐가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성 ENG 이번 리포트
믿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클린룸, 드라이룸, 신규 공장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번에는 오늘 정말 또 시장에서 반도체와 함께 뜨거운 종목. 제가 앞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였었지만 오늘 장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라고 말한 네이버인데 네. 멤버십 수익성 개선 정답은 효율화에 있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왜 효율화라고 정답을 꼽았는지 일단 네이버의 오늘장 급등 배경에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탓이다라는 분석도 따르던데. 예. 근데 뭐 그 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만 보면 네. 3분기 매출이 2조 한 500억, 한 2조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YOY 기준으로 19%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3,300억 정도로 오히려 줄었어요. 네. 그렇고 OP 마진은 여전히 16% 정도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우리가 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인건비가 YOY 24% 늘었어요. 이거는 올 1분기부터 이 인건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더 늘어나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1분기 때 네이버가 꺾이기 시작했었던 가장 큰 원인일까? 카카오는 그 전부터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 먼저 꺾였고, 네. 물론 이제 물적 분할에,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에 대한 트리거가 있었습니다만 네이버가 첫 번째로 제 기억으로 이제 시장에서 한번 충격을 줬던 게 인건비 상승이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판교 지역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뭐 신규 이 IT 쪽에 진입하는 신입사원 뭐 연봉이 8천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줬던 게 여전히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 좀 늘어났지만 QOQ 기준으로 좀 감소했다. 그러니까 결국 효율화라는 것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네이버, 제가 이제 매일경제에서 네이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네이버 한국 먹거리는 무엇이냐, 여기 좀 답을 달라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인건비는 받아들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비를 좀 줄여간다라든지 이런 효율성을 좀 나타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됐다라는 면에 있어서 오늘 주가가 반응하고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할 그렇죠. 것이냐, 이게 지금 네이버에 있어서는 가장 해결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잘 하고 있는지, 멤버십 수익성 개선이라는 또 제목이 있었잖아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네 가지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좀 뜨거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케팅 부분에서 본다라면 마케팅 같은 경우 이제 유료 사업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많이 했고요. 그러면 멤버십 같은 경우 해서 이제 혜택을 주던 것들을 조금 많이 줄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니즈에 따라서 이제 그 요금제와 혜택을 차별화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액제보다는 뭐 저같이 이런 거 잘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액을 내고 좀 많이 보는 뭐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보기 위해서 좀 돈을 더 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됐다라는 거죠. 특히 티빙이라든지 스포츠 TV 나우라든지 이런 쪽들 제휴를 통해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했다라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경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 작품이라든지 메인 경기 같은 걸 보려면 멤버십을 통해서 유료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실시간 드라마를 본다라든지 네. 운동 경기를 본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조금 잘 조율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커머스 부분에 있어서는 중개 수수료 매출이 29%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GMV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GMV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내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매출이 29% 늘었지만 중개 수수료 매출은 대략 한 30%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커머스 부분에서는 브랜드 스토어라든지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중개가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쟁사인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는 수수료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개 수수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쪽에 대한 이 컨텐츠를 좀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라인 망가, 그러니까 이제 만화죠. 일본 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이번 분기에 1조 7천억을 했는데 일본에서만 1조 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나라 분들도 네이버
네이버에 있어서 웹툰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들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대가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죠.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인터넷은 무조건 무료고 인터넷에 누가 돈 주고 보느냐라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도 많이 바뀌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내가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강하기 때문에 컨텐츠에 있어서 네이버 웹툰을 현재 지금 일본 쪽에 강화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본업인 이제 서치 플랫폼 부분에서 본다라면 역시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QOQ 기준으로 보면 역성장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광고주들이 예산 축소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리포트에서도 앞으로 네이버가 떠안게 되는 부담 중에 하나다.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마케팅의 내용, 커머스 쪽의 내용, 콘텐츠 쪽의 내용을 세세하게 네. 분류를 해서 지금 네이버가 잘 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대신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이것들을 쭉 훑어봤을 때 정말 네이버가 궁금한 주주분들은 뭐를 또 살펴봐야 될까? 투자핵심 포인트는요? 이제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3페이지 표의 중간 부분들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YOY 그로스 레이트를 표를 좀 올려주시죠. 현재 지금 매출액이고 중간 정도 보면 YOY 그로스 레이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서치 플랫폼하고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성장률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한 자릿수로 내려앉죠. 그래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 그 밑에 보면 커머스 부분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 및 판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웹툰도 현재 고수 두 자릿수 넘게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네이버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한눈에 나온 5페이지 표를 통해서 마지막 네이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렇게 숫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네이버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네이버가 이제 뚫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컨텐츠 부분, 디지털 컨텐츠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그런 표가 좀 나타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좀 보면 막대 그래프는 늘어나지만 성장률 자체, 그러니까 곡선 그래프는 좀 꺾이고 있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네이버 쇼핑에 대한 GMV는 분기당 매출액입니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점유율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밑에 있는 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쿠팡이라든지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는 여전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이버페이 결제액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보면 이렇게 조금 여전히 성장이 멈춘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장률 자체가 조금 그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 네이버 같은 경우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트리거도 분명 존재합니다만 기존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사업부 간의 그 성장률을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포트에는 없습니다만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는 게 현재 지금 그 네이버 웹툰이 지금 일본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네. 이걸 분할 상장한다는 얘기가 잠깐 이번 주말에 좀 나왔어요. 일부 매체들이 보도를 하긴 했는데 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한번 사실 확인들을 주가가 지금 저렇게 반응하는 거 봐서는 사실 무근인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런 뉴스가 주말에 나왔다라는 점도 한번 알고는 계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분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저도 속에서 약간 뜨끔했는데 네. 저희 아내 부조에서도 하는 소리가 네. 나왔어요. 사실 주주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꺼려하는 게 맞습니다. 분할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네이버의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라는 점으로 제가 일단 손을 좀 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라면은 언론사도 이런 거 함부로 또 내보내면 안 그렇죠. 돼요. 예. 네, 괜히 투심을 또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예. 여러분 그 네이버와 관련된 뉴스들 항상 또 투심에 민감한 종목이다 보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지
될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저는 네이버가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변환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아직까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각 그 사업부별 조정을 잘한다라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보다는 네이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부터 변화의 시작이 저는 왔다라고 봐요.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잘 지켜보자. 그래서 리포트를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리포트 믿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이버까지 오늘 또 불장을 보여주고 있는 예. 네이버까지 리포트 챙겨봤고요. 차영수 소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